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애초에 세관에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세관에서. 아니면은 국내 상품이면 뭐죠?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 상품이 문제 있다. 그 업자가 다 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성수기 때다, 유행 상품이다, 지금 인기 상품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누구는 망했습니다. 이게 상품 개발입니다. 탐정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내 현금으로 감수할 수 있는 만큼인데, 그러면 언제 또 사업을 키우냐 이거예요. 하나 팔고 하나 사고, 하나 팔면 그럼 밥밖에 못 벌어먹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딜레마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필요한 거 1%의 사업 운입니다. 그 터치가 딱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완성이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네. 너는 어떻게 했냐? 난 돼요. 저는 그래요. 어디 식당 가잖아요. 이제는 저도 삶에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봐라, 내가 여기 와서 밥을 먹으면 이 집에 손님들이 반드시 들어온다. 나는 이상하게 되는 것 같다. 나하고 사업 파트너 해가지고 돈을 벌지 못했다는 사람 나는 못 봤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물론 못 본 사람들은 이제 안 오니까 안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안 들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 부사장하고 장사해가지고 흑자 났어 처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 뭐지, 이제는 머리 아파, 그냥 부사장 그만 할래. 그것만 해도 못하겠어. 가만히 봤더니 이것저것 다 떼. 대신 알아서 책임져라. 그냥 적금 아파서 제가 알아서 해드릴 테니까. 내가 뭐 사장님한테 사기를 치니까 뭘 하니까, 사장님이 나한테 사기 치면 갔지, 내가 사기 쳐서 도망가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 큰 거를. 그리고 우리 회사는 원칙적으로 빚이 없습니다. 단 이론도. 다 현금입니다. 완벽하게 현금입니다. 돈이 들어와야만이 물건이 나가고, 네. 그런 구조다 보니까 우리는 뭐 다 현금이죠. 우리 통관 회사들은 워낙 영세한데, 오늘 우리가 한 두세 콘테나씩 겨울에 갖다 내버리면 통관 세금만, 국가에 있는 세금만 4,5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거 원래 그 사람들이 통관하고 나서 나한테 돈을 받아가야 되거든요. 국가는 이제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물건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가져와서 통관하고 나야 내가 업무가 다 끝나면 잘했나 못했나 보고 내가 결제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5천만 원씩 열을 들으면 5억이잖아요. 집을 잡아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회사가. 그걸 전부 다 도매투표는 현금으로 그날 다 결제를 해주죠. 일을 하라고. 어쨌든 그런데 이야기가 또 뭐 실질적인 사업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네요. 뭐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하다 보면 우리 사업에 대해서 다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질문 좀. 네. 제가 이제 어저께 이 홍장님 강의를 좀 들었어요. 사업 처음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뭐 이제 개념적인 거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그러니까 도메토피아의 그 상품의 종류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제가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고, 또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상품이 있고, 그런데 이제 종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만 가지의 상품을 좀 보고 고를 수 있는 어떤. 만 가지요? 네네. 만여 가지. 네네, 만여 가지. 네. 여기 물류센터 가시면 되죠. 가면은 있어요, 만 가지. 볼 수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초이스도 가능한 거죠. 근데 그래서 저희 안 봤거든 원래요. 가면은 작업하는데 방해돼요. 네. 막 사람들 막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거기 막 작업하거든요. 네. 막 물류가 이렇게 막 동이 한 1,500평이 넘다 보니까 이게 상품이 분실되거나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건드는 거야. 건드려가지고 그러면 포장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죠. 똑같은 필통이 이렇게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싹 이렇게 막 이게 일부러가 아니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놓고 가시는데 좀 약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제 주문을 일단 마음에 들어서 사진상으로 마음에 들어서 주문을 하고. 주문하셔야죠. 네, 주문을 하고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면 또 반품하셔야죠.
그러면 네, 되면 평품하셔. 그게 자비로 오히려 납품해 주시면 그게 오히려 더 낫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어떻게 물건 안 보고 팔아요? 내가 팔 건데. 네. 그래서 저희가 낮게 판매를 하잖아요. 네. 낮게 판매 안 해가지고는요 이 수요를 어떻게 못해요. 타로 하면은 그거 딱 뜯어야 되잖아요. 포장지도 뜯어야 돼요. 뜯어야 되는데 샘플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서 그냥 뭐 받고 버리거나 아니면 가격이 있으면 반품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해서 안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포장지만 해서 내고 하면은 안 되는데. 네. 그럼 이제 그 내가 사고 싶은 거좀뭐 몇십 개든 몇백 개든 네, 싹 하셔가지고 네. 몇백 개를 반품하면 반품 안 받아주고요. 네. 그렇게는 반품 안 받아주죠. 네.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을 한두 개씩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보시고 네. 그 최소 구매 수량이 그리고 요 샘플 비용 아끼지 마시고요. 사셔가지고 하나씩 사가지고 저는 그 인천 사무실 가면 저 샘플로 그냥 가득입니다. 그래서 막 중간에 털어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네. 또 사고 합니다. 돈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네. 홈플러스 마트 이런 데 가잖아요. 만약에 이 샘플 괜찮네 하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걸 패십니다. 사람은. 그냥 사세요. 사서 걸어놓대 집에다가.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아깝지 않아요? 아깝죠. 그리고 몰아가지고 묵혀내 파세요. 그냥 경매로. 근데 그거 안 해가지고 장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관심 있는 것들은 기억나는 거는 꼭 사진 찍고 못 사겠으면 사진 찍고라도 사진이라도 걸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다 써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업을 하지.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내 회사 내 그 사무 공간만 깨끗해. 책상 하나 딱 봐요. 굉장히 단정해. 상품 개발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잡해 보이는 필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아요? 걸어 나오세요. 아주 힌트가 됩니다. 아니 이런 것도 팔리는데 이런 거는 왜 안 파니까? 딱 보니까 야 이거는 구형이구나. 아 이거는 신형이고 이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게 상품 개발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상품은 굉장히 많이 내가 보유하고 있고 만지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공항 가면은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 가서 샤넬이든 샤넬, 루이비통 다 꺼내 다 만집니다. 막 이렇게 하고 땡겨봅니다. 이렇게. 그럼 뚜뚜뚜 하면 어떻게? 야 이거 옆에서 뭐라고? 야 이거 땡긴다고 뜯어지면 어떡하니? 이거 놓고 노는 거죠. 그리고 내 거 땡겨봅니다. 야 이거 볼 때는 내 필통이 샤넬보다 낫네. 이러는 거죠. 향수 다 만져본다. 병. 우리 그 용기 팔잖아요. 다 그려보면서 뭔가 냄새 나는 거 재밌잖아요. 다 만져보는 거예요. 그걸 다 살 수 없으니까 비싸니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고 할 때 그 샘플을 보유하세요.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가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활용품 특히나 싸고 하다가 뭐 집에서 쓰시면 돼요. 볼펜 이런 거 쓰면 주문되는 거 반품하고 그러면은 뭐 여러 번 하면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이게 상습적이 되잖아요. 용도가 반품 용도로 이 사람이 사는 거야. 이제 뭐 저도 그 바쁜 사람이라서 그거 사가지고 그거 뭐 반품하고 그러려고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샘플 용도로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제가 샘플을 사도 반품 안 해요. 샘플을 반품 안 하니까 그건 반품 용도로 제가 질문 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물류센터로 와라. 볼 수 있다. 그럼 제가 또 물류센터도 가요. 왜냐하면은 사진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또 가서 봐가지고 또 괜찮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보다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렇게 그 도메토페를 찍어보니까 100개 단위로 사야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박스 단위로. 그런 경우는 주문이 확률이 네. 샘플 주문될 확률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는 보려면 100개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경우. 왜냐하면 공장에서 출고가 안 돼요. 박스 단위로만 이게 출고가 되다 보니까 하나를 빼서 줄 수는 있는데 그건 그쪽에서 줘야 되고 박스를 빼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간혹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되는데
중국에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샘플 가격이 보통 한 3, 4, 운송비가 25,000원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상품 가격. 상품 가격 또한 2배에서 3배 정도 책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보내오고 뭐하고 중국 내륙 운송비 이런 게 겹치니까 그래서 보통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내외 정도 샘플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될 확률이 한 50%는 돼요. 한 4, 5가지 신청하면 한두 가지는 많으면 3가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는 바쁘면 안 되죠. 일단 왜냐하면 중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신청했는데 샘플이 안 되는 경우는 박스 단위로 사셔야 돼요.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돼요. 단위로 보니까 한 박스에 돈 100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거 샘플 하나 보려고 100만 원 날리는 거는 좀 안 되니까 저희한테 샘플 의뢰를 하시고 샘플 의뢰를 꼭 하고 밑에다가 이거 샘플 내가 꼭 팔고 싶은데 샘플 꼭 좀 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이라도 적어놓으면 그대로 중국에 우리 직원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샘플 안 보고 하기에는 애매하니까 좀 안 보는 경우는 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그 박스 달인 상품 중에서 개발을 하실 때 난 리모컨을 하는 사람인데 도미투비에 리모컨 줄 쭉 있는데 뭐 샘플 주면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냥 주문해요. 그리고 팔아요. 팔면서 자기 테스트 한 박스 정도는 내가 파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 관심 분야의 것들은 중요한 거는 도미토피아 직원보다 그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양용품이라고 해가지고 해양용품 관으로 따로 만들었는데 제주, 뭐 아쿠아리움 제주도에 굉장히 큰 해양 그 용품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뭐죠? 동양에서 제일 큰 거라고 해가지고 하나에 했는데 거기에 상품 매장을 내신 분이 이제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샘플 의뢰를 다 했다가 일부 하니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뭐 포장지도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딸랑 먹고 막 왜냐면 진열된 거 갖다 준 거니까 포장지도 없이 먹으니까 아유 그냥 요거 몇 개 한 2-3가지 찍어서 팔아보고 괜찮으면 그럼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아 보통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감이 오니까 몇 개 하고 저희가 중요한 건 중국에서 검토를 합니다. 출고 전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합니다. 이거 분량이 좀 있습니다. 빼고 보내드릴까요? 아니 이런 분량이 이런 형태가 전반적으로 똑같이 좀 약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내지 말까요? 하면은 전화 통화하셔가지고 한국 담당자가 통화해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결정하면은 됩니다. 상품 개발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도미토피아 상품을 가지고 상품 개발을 한다는 것이 어디든 뭐 상품 개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약간 복잡한 단계가 있고 그냥 이렇게 클릭 한번 딱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필요하죠. 5가지 주문했는데 한 가지도 안 와. 그러면 담당자하고 왜 그런지 좀 물어보고 그 상품 상태가 어떤지 한 가지라도 내가 한 박스 사겠다 어떤지 물어봐 달라 해가지고 통화해보고 아 그럼 내가 일단 한 박스라도 한번 팔아보자. 일단 분량은 오지 않는다고. 분량 오면 저희들은 가품에 드리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요 질문. 네, 그 제가 좀 그 어저께 듣고 나서 좀 다른 번으로 바꾸기는 죄송하지만 이야기가 공통으로 가야 되니까 좀 이따가 또 한번 해주시고 왜냐면 계속 하면은 둘만 이야기하는 셈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도메토피아에서 직접 그 오픈 마켓에 영업을 하시나요? 영업이랑 그러니까 물론 판매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매할 간 사람들이 근데 일부 지금 얘기 들으면은 이미 오픈 마켓 국내 오픈 마켓에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소자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이미 뭐 대자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맞는 말이지만 저희도 맞지 않는 말이 아니, 내가 장사하는데 남들이 장사하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포장마차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가면 장사가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나요? 마진이 거의 없다고 뭐 지금 그런 정도로 얘기가 들리거든요. 마진이 없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격. 근데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파시는 분들 있죠. 한 달 매출이 몇억
있는 분들인데 도메토피아 상품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마진이요 여러분들이 파는 거랑 훨씬 더 높습니다. 전혀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뭐 그런 얘기 신경 쓰실 필요는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일단 그분들도 단가 절대 치지도 않고요. 단가와 관계 없습니다. 내가 마케팅 잘하고 영업 잘하는 것에 대한 문제지. 그건 있어요. 그 마케팅으로서 단가를 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일회성이거나 어떤 효과를 노려서 하는 거지. 그렇게 팔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상품들은 계속 낮게 치는 것도 있고 어떤 상품들은 2배, 3배 넣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 3,000원짜리, 5,000원짜리 하는 보온병 27,000원 놓고 팔아요. 27,000원. 어쩌다가 하나 나가는 거. 만개의 상품이 다 어쩌다가 하나씩 나가는데 마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 달 매출 500만 올려도 200이 자기 마진. 그런 분들도 있어요. 혼자서.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정확한 거는 싸게 파는 분 반드시 있고요. 비싸게 파는 분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의 기준이 탑클래스 한 달 매출 1억은 아니더라도 5천이라고 봅시다. 중요한 건 몇 억씩 파는 사람들도요. 단가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높은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단가 나요. 보통 1.7 정도 딱 해가지고 1,000원짜리 1,700원에 팝니다. 이것저것 빼고 직원 월급 줘야 됩니다. 직원까지 불리면 그래도 나갑니다. 그 정도의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내리는 건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요. 물론 싸게 파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님의 어떻게 팔 것인가 좀 연구하세요. 뭘 팔 것인가. 그리고 내 신용도를 오픈마켓 판매하실 생각이세요? 오픈마켓에서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픈마켓에 맞는 전략들을 좀 짜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에서 파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전략을 짜야지 남의 회사 이렇게 나 비교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않으십니다. 현대 도메토피아 상품 가지고 해외 그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런 판매도 많이 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어차피 물류 창고는 한쪽으로 나가고 거기서 공동 발송이 되기 때문에. 해외 배송을 해주시나요? 아니, 저희는 그런 해외 배송을 하죠. EMS라든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샘플들은 저희들이 다 EMS로 배송합니다. 안전하게. 그런 용도로 하지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체국하고 계약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무역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는 그 해외 운송으로 하죠. 해외 운송 배로로 가죠. 컨테이너 다니고 가고 박스 다니고 해서 50일, 10일 이렇게 해서 가니까요. 회사는 100% 중국입니다. 저희 거요? 네, 100% 중국이고 상품이 반반입니다. 50%는 한국 거고 50%는 중국 거. 중국 거 100% 저희가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회원사에서 여기 국내에서 저기 제품을 지금 도메토피아를 제공할 수가 있나요? 우리 회사에다 입증시킨다고요? 네. 입증은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안 받고요. 일반 회사는 안 받고요.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 회사 것만 저희가 대리점권을 따서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공장하고만 그래야 합니다. 저희는. 내가 뭐 금연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잘 안 하고요. 단계들이 많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공장 사장하고 저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가서 도메토피아에 좀 팔려고 하는데 아는 업체들 내가 가서 이렇게 그냥 그래야 물량이 들어와도 원활하게 이 재고 관리가 좀 됩니다. 우리 회사의 특징이요. 여러분들이 오더를 받으면 하나씩 하는 걸 상품 판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 오픈마켓 또는 개인 쇼핑몰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기업들이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한 개, 두 개를 구매를 하는데 그에 적지 않은 수가 샘플로도 많이 삽니다. 샘플로 사서 좋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100개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에 주실래요? 라고 이제 전화가 오게 되죠. 근데 이제 시중에 다니는 도메토피아 상품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이 DB셀러들이 파는 거기 때문에 주문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 전화가 잘 안 받고 잘 안 되는데 도메토피아는 그런 거래가 많습니다. 오면은 우리가 공장이나 중국 사전 보고 100개가 언제까지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쪽에서는 100개를 사는데 당연히 가격 단가 인하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견적서를 요구하겠죠.
저희가 검증 받아서 주면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진을 적당하게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쪽에서도 비싸다 그러면 좀 더 낮춰가지고 저희들이 더 눌러가지고 단가를 제공합니다. 그게 잘 되면 그 사람은 또 사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 사장님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자기네가 이제 쓰려고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정 거래가 많이 생겨나는데 도메토피아의 그 사업 형태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B셀러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DB셀러라는 건 제가 또 새로 만들었는데요. 정리해 드리자면요. 제가 처음에 배송 대행을 처음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쓸 때 원래 포장 대행이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을 내가 대행해 주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왜 배송을 대행이 됐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다 보니까 배송 대행이 됐는데 배송 대행만 가지고 배송 대행이라는 거는 B2B 배송 대행입니다. B2B 업체들이 이제 나한테 주문을 넣으면 예를 들면 그 KT 본사에서 KT 지점으로 200군데 이렇게 보내줘라라고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이제 배송해 주는 거예요. 포장 배송을 다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B2B 배송 대행은 오픈마켓 판매자, 온라인 판매자 각 기업체를 충족하는 게 배송 대행이다 이거죠. 그런데 요새 온라인 상에서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DB를 가지고 와서 상품 정보만 긁어와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상품 정보를 이렇게 가져다가 올리는 거라서 그걸 DB셀러라고 제가 명칭을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기업체한테 배송해주고 자기가 기업체한테 팔아가지고 보내거나 뭐 이러는 거는 그냥 B2B 배송 대행이고 DB만 가지고 파시는 분들은 B2B DB셀러들이고. 이렇게도 많아요 지금 이제. 네? DB셀러. 네,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 한 2,500명 정도 넘었습니다. 그 중에 한 3,40분만 판매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또 있나요? 없으면 제가 그 다음 상품 개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도메토피아의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중국에 한 5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한국 팀장들이 한 6명 정도 지금 있고요. 6명 정도 있고 6명 정도 있고 한 팀에 한 3명, 2명? 그렇게 많으면 4명 정도 팀원이 있습니다. 이 팀원들이 중국에서 중국인 직원들이 일단 중국에 내가 여기 신상품 보기가 있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상품 보시려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오늘 올라온 거, 오늘 아침에 올라온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올라온 건데 손목시계네요. 내가 요새 손목시계가 괜찮으니까 손목시계 좀 개발해보자. 개발 회의를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보고 이제 배당을 줍니다. 누구 배당을 주면 그 한 배당 받은 팀이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단 뒤집니다. 공장 뒤집니다. 막 뒤져보고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손목시계 또 이거 비교합니다. 비교하고 공장도 찾고 그 공장 중에서도 거래가 원활할 것 같은 공장을 찾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에다가 배송 조건, 기일, 단가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상품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걸쳐져서 좋다. 이 공장도 하자. 그러면 이 공장의 대리점이나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샘플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글로 가든가 합니다.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둘레만 갑니다. 한 적어도 하루 안에 갔다 올 수 있는 거 정도는 가고요. 아니면 일발 갈 때가 있습니다. 가서 그냥 한 일주일 살아가지고 그쪽에서 한번 쓱 돌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걸치면서 이걸 합니다. 대리점이 우리가 있는 시장, 우리가 입주해 있는 그 도매 시장 상가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거기에 샘플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죠. 샘플 사진 촬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상품 중에 이게 오늘 올라온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8줄, 68, 48가지가 오늘 올라왔네요. 밑에 건 언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의 한국에 잘 없을 거예요. 유형은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 다를까요? 내용물도 다르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상품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상품 개발은요. 첫 번째, 나는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라고 정해지면 그 카테고리를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그 카테고리를. 근데 국내 옥션 있죠? 옥션 지마켓 들어가서 보면 그거 남이 파는 물건이잖아요. 그거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같이 팔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은 팔고 있기 때문에 루트가 있잖아요. 난 안 팔고 있어. 이제 루트를 만들어야 돼. 언제 그 사람을 쫓아가냐.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공장 사람인지 수입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단가를 높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난 막 팔고 있는데 나 파는 거야. 좀 안 되죠. 잘. 아까 유행 상품이라고 그랬는데 뭐 튜브가 막 나가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이 뭐 튜브를 많이 파니까 나도 튜브 팔아볼까? 그런 상품 개발 방법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상품 개발의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좀 잡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거는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무엇을 잘 아는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1순위입니다. 사장님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셨어요? 직업. 과거야? 예, 과거나 뭐 지금이나 LG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LG 플러스. 예? LG 플러스. 거기다 뭘 하셨어요? 사업 같은. 아, 영업은 아니고. 네, 그냥 일반 사무를 보셨어요. LG 플러스 그냥 사무 뭐 상품과 관련된 건 없습니까? 상품 단말하게. 단말기 개발이요? 핸드폰 예. 관련돼서요? 그럼 핸드폰 액세서리 하시면 되겠네요. 예를 들자면 핸드폰에 대해서 나 그래도 뭐 모델 번호도 좀 알고 이게 어떻게 유행을 타는지도 그러니까 모델이 언제 나오는지도 알고 핸드폰 액세서리의 핵심은요 이 신상품입니다. 신상품이 바뀌는 쯤에 맞춰서 내 재고가 바닥이 나야 됩니다. 내 재고가 바닥이 나야 되고 신상품이 들어올 때 빨리 그 신상품을 이렇게 다시 놔줘야 이제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관심 분야의 거를 우선 하는 게 가장 낫다. 그리고 기왕이면 남들 하지 않는 거를 좀 하자. 그리고 재고 가져가지 말고 좀 여러 개 놓고 팔자. 액세서리를 하셨다니까 내가 봤을 때 액세서리 좀 그나마 좀 근접한 곳이니까요. 핸드폰 액세서리가 한 10여 종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상품 개발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저 쪼리 상품 개발 여기 예로 CU 강의 때 1강의에서 했는데 그분 그거 다 해서 팔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우선 요 모델 번호 ATS 있죠? ATS가 박스 단위로 판매하는 거고요. 아까 여기 앞에 계신 사장님이 묻듯이 샘플 구매가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 사람들이 잘 안 파는 상품이에요. 낮게 판매 상품인 이거 어떻게 변해있네? GTS 상품은 한 개씩 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DB셀러들이 팔기도 하고 기업체에서 그냥 손쉽게 하나씩 샘플을 막 사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자기들이 또 의뢰해서 우리한테 대량으로 사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 많이 공개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들은. 근데 아까 ATS 모델명 이 상품들은 공개는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잘 안 파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 특별 상품 개발은 ATS를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맞는데 남들 막 아는 것보다 모르는 거 파는 게 맞고요. 내부적인 기밀 중에 하나인데 뭐 말해도 괜찮은 기밀 중에 하나인데 ATS 한 상품을 다른 사람이 살 확률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이 ATS 상품 하나 사잖아요. 다른 사람은 사지 않습니다. 이게 사장님만의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번째로 조금 이따 다시 말씀